있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없는 동안 시장이 너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시 살려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되고, 계속 나오시는 거죠? 네, 그래야죠. 일단 하락세이긴 하지만 네. 장중 급락에서 다소 좀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곤 있는데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최근에 이제 2,600을 한번 붕괴를 했고 2,590까지 찍고 나서 이제 거의 한 3, 4거래 연속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 크기에 대한 조금 이제 일단은 조정으로 좀 풀이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징적인 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리프레시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그 하방 포지션, 푸 포지션이 좀 대거적으로 좀 3분의 2 정도 가까이 청산되는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멋지게 반등 나왔는데 아직 조금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제 수익금만 남겨놓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포지션 보니까 양매수세를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많게 시작했고 사실은 미국장이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좀 생각보다 선방을 좀 했었습니다. 나스닥도 플러스로 마이너스 들어가다 플러스 전환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그래도 한 0.5 정도 상승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시작하자마자 쭉 뺐거든요. 그에 대한 요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지금 다시 또 채워졌습니다. 5조 6천억 정도 규모 채워졌기 때문에 계속 그 미래 가치를 반영한 뭔가 이제 이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는 그렇게 달갑진 않다.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징적인 거는 전자넥스는 빠지지만 시총 2위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패시브 자금 유입되는 걸까요? 한 6%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아마 이 종목까지 빠졌으면 오늘 지수 1% 정도 될 겁니다. 현재 0.5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좀 돈이 뭔가 스마트 머니가 어디로 갈지를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 이게 이제 오전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아직은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네. 구간 이후에는 공을 높은 서 떨어뜨리면은 리바운드가 강하게 나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바닥을 잡는 과정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국면일 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2월 중에 MSCI 코리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이 소리가 상당히 그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계속 집에서 보긴 했는데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이 오니까 또 예. 딱 복귀하는 날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낙폭 좀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내일부터는 또 계속 빨간불이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라는 게 우리한테 허락된 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보니까 새로 고침 주제를 약간 대비되는 걸 갖고 왔어요. 일단 좋게 보면은 주도주가 전환되는 그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는 2차 전지, 또 하나는 이제 리오프닝인데 최근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에서 다르겠지만 조금은 이제 기대 심리가 뭐랑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먼저 얘기할 거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급등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2차 전지가 전반적인 시장의 악재의 어떤 소용돌이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2차 전지, 즉 악재가 좀 많은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에 지금 먹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게 본업에 대한 악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월 달에 투자식 스펙에서도 강성호 아나운서가 네. 여러 기업들 짚으면서 횡령부터 시작해서 네. 안 좋은 뉴스들이 10개, 11개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끼어 있다라는 게 그렇게 그때는 사실 넣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요. 더 이게 썩 굵어졌죠.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가뜩이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굉장히 큰 2차 전지 업체가 상장되어 있어서 수급적인 밸런스도 깨진 상황에서 네. 이런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전체 분위기를 조금은 흐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은 시장에서 안전판 정도는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전환 요인으로 될지 아니면 그냥 이 기업은 단순히 패시브 자금의 역량으로만 치부를 해야 될지 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지난번에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하회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훅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눈치 보기에서 이제 시장도 워낙 또 분위기도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좀 매도세가 셀링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규칙적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담으려는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통계 집계로는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뭐 목요일, 뭐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9일부터 자금 유입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지지난주겠죠. 이제 LG에너지솔루션부터 이제 설날 때 이제 설 전이었어요. 이틀 전에 이제 상장했을 때 사실 그때 많이 받았던 주체가 바로 연기금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당일날 매도가 나올 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MSCI 뭐 선진국 편입은 지수는 편입은 아직은 좀 안 됐지만은 네.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된다는 기대감들로 일단 뭐 아마 14일 기준입니다. 14일 장마감이 이제 기준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아마 9일부터 14일까지 종가 기준까지는 계속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2조 원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유통 자금들이 지금 현재 110조 정도의 규모거든요, 시총이. 근데 이제 2조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110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은 물론 이제 뭐 확약 물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통 물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110조 치고는 사실 호가가 조금은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도 조금 매수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팔았다가 다시 뭐 천약을 해서 뭐 못하신 분들 위주로 좀 다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14일 이 종가 장마감까지는 MSCI 지수 편입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뭔가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들 2조 원이라는 규모라도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시장이 여기서 뭐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뭐 50만 원에서 이탈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뭐 약간 기대감이 있는 업종으로 밸류에이션을 막 주면서 수급이 유입되는 장은 아니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호황제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악재 쪽이 많잖아요. 악재 그렇죠. 쪽이 네. 많은 상황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2월에 MSCI 코리아에 편입이 될 거고 3월에는 뭐 3월 둘째 주 끝나면은 코스피 2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일말의 수급적인 이벤트에 의한 상승 정도가 나오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는 좀 빨리 끝내보죠.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이 얘기 좀 해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에코프로 BM이 조금 분위기를 많이 망쳐놓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리고 사실 LG에너지솔루션도 뭐 6% 가까이 지금 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예.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이제 블랙홀처럼 그러니까 좀 쉽게 이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랙홀 현상이 좀 나오면서 다른 쪽에 대한 소재 이쪽이 좀 당연히 약세를 좀 보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빠졌던 요인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리튬과 코발트, 니켈 가격들 이게 이제 뭐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뭐 레코드 쓴 원자재들 워낙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에 대한 분위기가 작년 한 6월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그때부터 뭐 니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근접하는 경우도 나왔었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요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에코프로 BM 자체가 분위기를 좀 망쳐놨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운용사들도 ESG라고 하잖아. ESG 경영. 이 관련된 부분에서 윤리적인 관련된 부분들까지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악재죠. 지금 뭔가 분위기가. 그리고 오늘 뭐 단독으로 보도된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네. 뉴스에서 뭐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뉴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뭐 제가 뭐 항상 지난 2주 전부터 그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혹시나 모를 가능성 대비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대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여기서 축소해야 될까? 축소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왜냐면은 대장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150에서 1등도 한번 찍어봤잖아요, 시총이. 그래서 아마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뭐 많이는 줄이지 못하시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양봉이 좀 나오면 조금씩 좀 줄이시면서 왜냐하면 검찰 쪽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 남부지검에서 지금 조사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결과가 지금 안 나왔지만 이제 뭐 형법상으로 이제 이사회 소속의 임원분들에서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배임으로 좀 소속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근데 장기간으로 뭔가 운이 안 좋으면 거래 정지까지 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쪽으로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지만 2차전지 약세지만은 NNF
뭐 경쟁 구도를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향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LNF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보합에서 지금 뭐 맞아요. 양보합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반등시마다 조금 쳐내고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대장이 바뀔 가능성을 고려해서 LNF나 대주전자재료가 뭔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대장 바뀐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막 기대감 모을 때 사실 2차 전지 장비들이 잠깐 반등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뭐 장비 쪽 소재 말고 장비 쪽으로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생각은 또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장비.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지난해에 워낙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난해 하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업체들은 뭐 대형사들 위주로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좀 하락했었는데 이게 이제 장비 소지할 거 없이 뭐 셀업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2차 전지는 사실 굉장한 랠리를 보였었죠. 네. 그리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뭔가 그 전체적인 대장이나 이게 어떤 주도주가 바뀔 때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뭐 맞습니다. LNF나 대주전자재료로 그래도 조금 전환하라고 얘기한 게 이제는 2차 전지에 끼어 있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장은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렇죠. 네,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그 안에서 또 이 속가내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매니저님 얘기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네. LNF 같은 네. 기업으로 좀 전환하자. 요 정도로 저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뭐 장비도 뭐 LG엔소 같은 경우에는 뭐 GM하고 합작법인 또 얘기도 나왔고 네. 장비는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진짜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PNT가 가장 대장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마 한중공동지수 편입에서 PNT도 소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자금도 6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공동지수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뭔가 좀 매수가 좀 붙으면은 오히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형 동생 다 뭐 가는 장사에 끝났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현재로서는 악재가 조금 많이 껴 있는 네.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조금은 다른 내용의 어떤 기운, 구름이라고 하면 햇살이라고 할 수 있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거를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좀 주제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리오프닝이 사실 뭐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다루는 맞아요.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오미크론 내지는 최근에 확진자 수가 지난 2년 동안에 거의 50만 명이었다가 누적적으로 최근 2개월 동안 50만 명이 그러니까 그만큼 2년 동안의 확진자가 최근에 2개월 동안 확진자로 늘어나 버리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걷잡을 수가 없다. 거꾸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로 어쩌면 리오프닝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온 것 같아요. 이제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한 것 같고 네.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이 어떤 중증 환자로 가는 환자, 위중증 환자 수도 아직까지는 좀 잘 케어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독감 체제로 전환, 뭐 약간은 지금 뭐 설왕설래 갑론을박은 있지만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리오프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계절 독감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같이 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리오프닝 상승세가 오늘은 좀 그래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리오프닝 얘기하면은 그때가 반짝하다가 또 계속 눌리고 이런 게 계속 연출이 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은 어떻게 될지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오프닝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있다고 계속 그쵸. 말씀드리고 있고 언젠가는 끝날 거고 근데 이게 언젠지 모르니까 근데 언젠가 끝나는 걸 알고 있으면 이미 그런 종목들이 20% 상한가 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계절성 독감으로 이제 전환 검토하고 있다는데 좀 한번 확진자나 사망자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준인데 일단은 지금 뭐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신규 확진자 보시면 뭐 3만 명 넘어갔다. 일단 지금 4주 이내에 가천대 감염예방학교 교수들의 이야기로는 4주 이내로 아마 1일 확진자 1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뭐 모델상으로 지금 뭐 3만 명 넘어가서 지금 뭐 거의 엄청나게 지금 산을 막 이렇게 높이 쌓여 있죠. 근데 우측에 보시는 게 이제 중증과 이제 결부된 사망자 수인데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 않고 그렇죠. 흘러가고 있죠. 지금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역학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그 의학자들 말로는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낼 수 있는 오히려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지만은 지금 가장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확진자가 증가했던 곳이 바로 뉴욕이나 일리노이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너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뉴욕도 확진자가 작년 말이나 1월 초에 확진자 정점 찍고 나서 쭉 내려와서요. 지금 뭐 확진자 정점에 들어가기 초기 단계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는 끝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확진자 관련된 부분. 왜냐하면 암풀 봉쇄 관련된 부분들도 그냥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그리고 방금 좀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되는데 예. 호주 정부에서 2월 21일부터 모든 외국인에게 국경을 재개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쪽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청정구역이다 보니까 5월 이후부터 좀 진행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호주는 2월 21일부터 모든 외국인한테 개방을 하는데 백신 접종 완료 또는 면제 증명서 같은 거 이런 PCR 증명서만 있으면은 격리 없이 통과된다. 뭐 이런 또 방금 뉴스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호주 증시도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위드 코너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리오프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디가 바닥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죠. 뒤돌아보면 그때가 바닥이었고 결국은 금요일날 좀 크게 좀 특히 이제 그렇게 안 움직였던 CJ CGV라는 종목이 영화 관련주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16% 급등 나왔다가 지금도 시장이 좀 약세라서 조금 이제 못 가고 있지만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1% 정도 조정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란푼소도 뭐 10% 넘게 급등 나왔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프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해서 조금 뭐 중간에 좀 물릴 수도 있거든요. 아직 왜냐면 확진자가 정점을 통과를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를 하면 안 되겠지만 증가하면 할수록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 좀 더 접근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완벽하게 전환될 시점. 그래서 제가 추석 때까지는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는 앵커님한테 가장 묻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뭐 어떻게 보면 뭐 계절 독감 검토라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간증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느끼고 이 투자도 직관 투자가 가장 좋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내가 느끼고 이건 괜찮다 그렇죠. 하고 느꼈을 때 맞습니다. 딱 그 느낌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뭐 계절 독감이라든지 리오프닝 연관지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도 우리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면은 네. 뭔가 약간 주홍구실처럼 이렇게 약간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오히려 격리되는 거를 빼고 나면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독감 수준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다면은 물론 이제 그 방역 체계나 내지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원 시스템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막혀버리는 그런 구간을 이제 경계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수밖에 없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런 기사도 나왔어요. 내 주변에 오미크론 환자가 없다면 나는 친구가 없는 거다. 저 있네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친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웃으면서 코로나를 맞이하고 견뎌내고 그 상황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생활들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해외 여행자들 뭐 땡스타그램이라든지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격리를 감안해서라도 아니면 격리가 해제되는 쪽으로 원거리 여행까지도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거리, 한국 내에서의 여행 다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제주도 가는 게 너무 귀찮다 싶음까지 온 것 같아요. 한번 가게 되면 내가 격리를 하서더라도 거기가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는 코로나에 적응되어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좀 뭐랄까요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슬 수혜주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작년 한 추석 때는 내년 추석까지 보십시오 할 때는 너무 멀어 보였지만 지금 벌써 이제 한 5, 6개월만 있으면 설날 지났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네. 조금씩 있으면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 이제 세상에 왔고 그렇다면 리오프닝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꼽아보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수혜 업종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좀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팁을 좀 말씀드리면 특히 여행이라든지 이제 관광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만약 접근하실 거면은 항상 여러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해외에서 발췌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제 생각과 결부돼서 말씀드리는데 여행 관련주라든지 항공 관련주를 여러분 편입하시려면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네. 백신 보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역으로 그런 여행 상품이라든지 노선이 있는 이쪽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WHO에서도 코로나는 결국은 잡힐 거고 풍토병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풍토병이라는 얘기는 자체는 결국은 이 쉽게 얘기해서 낙후된 지역, 백신 보급률이 저조한 지역들 위주로만 잠잠해져 있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뭐 이런 뭔가 계절성 요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그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제 항공주들도 여러분 보실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백신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국가가 통상 저는 이제 알기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쪽으로 아직 노선이 개항된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뭐 괌이나 뭐 사이판이나 하와이 이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3월 1일부터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겠죠. 그래서 네. 백신 보급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대한 상품이 있는 쪽은 여러분들 되도록 좀 피하시고 그쪽으로 뭔가 계속해서 노선을 확대하거나 상품을 많이 개발하는 여행사라든지 항공, 이 관광 쪽이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백신이 보급된 지역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선진국 네. 내지는 조금 이제 방역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국가이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일 수밖에 없네요. 원거리이고 뭐 저희도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대형 항공사 말고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원거리 뭐랄까요 항공기를 이제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땡땡그램에도 이제 칠하고 있는 도색하고 가발하신 거 있는 거를 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사실 상당히 기대만 있었지 실체가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조금씩 실체가 생기고 있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LCC 보고 뭐 근거리 해외여행 되면 무조건 뭐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무조건 관련된 종목을 찾아야겠지만 이제는 원거리에 관련된 수혜주 이렇게 조금은 힘든 구간이긴 해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최악은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도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그러면 눈여겨볼 리오프닝 꼽아달라 이러면 될 것 같아요. 팁 네. 주셨으니까 종목도 주세요. 그러니까요. LCC는 그쪽 노선들 다 이제 진행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뭐 진에어, 뭐 TA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노선을 증설하는 이쪽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내수 쪽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실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안 무너졌던 종목들이 이쪽입니다. 카지노. 그쪽이. 예, 강원랜드나 이제 파라다이스가 그래도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도 이미 좀 많이 빠졌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좀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배열 전환하기 직전, 뭐 파라다이스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는 뭐 장기 이동평균 300 이동평균 다 이제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리 먼저 잘만 지지해주면은 뭐 어쨌든 그쪽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제 상승에 대한 레벨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최악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쪽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도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도 호주처럼 정말 전면 개방하면서 격리 없이 그냥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거리두기가 다 없어지게 되면은 장애인 이쪽으로 이제 이 관광객들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최악이 지난 국면에서는 제가 볼 때 그래도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거는 카지노,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뭐 리조트도 끼우고 있으니까요. 예.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강원랜드는 우리 역내 내국인 전용 카지노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GKL이나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사실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좀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아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고 이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있습니다. 양호에도 3월 4일인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정부의 그 정책을 저희들이 다 합산해서 봤더니 1순위가 내수 부양이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물론 그게 이제 한국까지 영향을 끼치겠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마카오라든지 그분들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강원랜드라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필두로 카지노 전반의 센티멘트가 개선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신광수 매니저 카지노 쪽을 일단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종목 받은 김에 PT까지 한 번에 쫙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PT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PT 오랜만이네요. 진짜. 보름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장이 분위기가 안 좋아도 이 종목은 조금 우리가 포트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PCB가 아마 올해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좀 뭔가 이제 템버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신택하고 대덕장자 거래하는 업체를 갖고 나왔습니다. 예. 종목명은 네 글자입니다. 오늘의 PT 종목은 네오티스라는 종목을 한번 실시간으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20원에 저는 실시간으로 수익률을 체크하기 때문에 네. 편입을 하고요. 085910입니다. PCB 마이크로비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들이 이제 인쇄력기판에서 이제 마이크로비트가 굉장히 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심택과 대덕전자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심택과 대덕전자가 증설을 계속 폭발적인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진행할 거고 제가 PCB를 올해 뭔가 좋은 이 섹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해서 아직 해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의 PCB 호황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 쇼티지가 만약 풀린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 풀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호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가격전략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590원에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목표 가격을요 6,450원 이전에 전고점 연역까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5,1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5,100원 선 요 라인이 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이 깨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전에 전고점 근처까지 목표가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PCB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이크로비트 생산 네. 업체다. 네오티스 종목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네오티스 자 6,450원, 손절가 5,100원이고 거의 뭐 종목명만 들으면은 임플란트랑 좀 흡사한 종목명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죠? 그 임플란트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 괜히 또 거기는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새로운 네. 요즘엔 불안해요. 그냥 어떤 종목이든까지 사고가 너무 저도 많이 그래서 나서 종목명만 보고 잘못 짚으셨나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었고 신원수 매니저님 그러면 이제 또 무료 방송은 이번 주 어떻게 또 준비가 되어 오늘은 있으실까요? 이제 쉬고요. 네. 내일 좀 진행할 테니까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하니까 네. 저도 이제 시장 아이디어도 생기는 것 같고 좋으시죠? 네, 시장도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힘을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